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도염과 위염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7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요, 제가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위산의 분비량이 잘못되었을 때 위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은 위산 과다 때문에 위염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드물지만 저산증 때문에 위염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답은요, 이제 90% 정도는 저산증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산증이라는 게 산이 이게 너무 적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는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염산이라는 위액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염산뿐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염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인 펩신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펩신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비하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도 위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가 돼야만이 이 호르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그 위 점막에서, 위벽에서 펩신이라든가 염산이 나와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살균도 시켜주고 분해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산증이 많다 보니까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우리 위산은요, pH가 1에서 1.5 정도인 거 아시나요? 네, pH가 이렇게 산도가 1에서 1.5 정도인데, 이것을 맞출 때까지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산증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그만큼 계속해서 위산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 점막이. 그래서 이제 위가 이제 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산이 이제 pH가 아주 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람도요, 이 위액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요, 우리가 그 에일리언처럼요, 이렇게 식물에 닿으면 그 체액이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녹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몸도 위산도 그 정도의 강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녹일 수가 있거든요. 풀 같은 거를, 식물을. 네, 그 정도의 강산이어서 이렇게 위를 둘러싸게, 위에 그 위 입구들, 윗 입구하고 아랫 입구를 막아주는 밸브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딱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산이 너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산은 부식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브들을 부식을 시켜가지고요, 이게 딱 잠궈졌다, 그러니까 오므렸다, 개폐작용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 위와 아래에서 이 개폐작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느슨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도 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밸브까지도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개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래로는 이제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산증에 의해서 결국은 이 밸브까지 이제 망가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위험의 정말 큰 원인이죠. 위산이 이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저산증이, 그러니까 과산증이라는 것이 있냐, 그러면 과산증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산증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필요 없이 산을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내요. 적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필요량보다 절대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이 우리 인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에 그 처음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콜레스테롤이 절대 우리 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도 혈관 내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거나 많이 흡수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산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산 분비가 오랜 시간 이게 지속이 되는 거지, 절대 처음부터 과산증은 원래 우리 몸에는 없다, 과한 것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산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 제산제를 드신다 할지, 뭐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 같은, 그러니까 산분비 억제제를 드신다 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면 만성적인 위험에 시달리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요, 위 점막에 이제 재생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위험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막이라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점막은요 속피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겉피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가 이제 속피부인데,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속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 안도 이게 점막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속피부. 코 속에 있는 것도 속피부. 예, 뭐 눈에 있는 여기 안도 이제 속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다 속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부는 재생 주기가 있어요. 재생 주기. 이 겉피부는 여러분들이 그 TV 뭐 화장품 광고 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앰플 같은 거 뭐 피부 재생 주기에 맞춰서 뭐 28개가 이렇게 담아져 있어서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피부 재생 주기는요 평균적으로 28일입니다. 28일. 근데 점막은 특히 이제 위점막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대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재생 주기가 느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점막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은 뼈세포 말고는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결핍이 되다 보면 위점막뿐만은 아니겠지만 위점막이나 식도점막이나 뭐 십이지장 쪽 이쪽 점막들이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손상을 받거나 탈락이 된 후에 재생들이 빨리빨리 돼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이제 보통 우리 그 단백질 치료제로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는 영양소가 L-글루타민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어요. 네, 비필수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그 위염 치료제로 아주 제가 많이 쓰는 치료제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다 보면 예, 위 점막이 재생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결핍이 돼서도 재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계에 혈류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젊은 사람과 노인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소화기계 쪽으로만 피가 안 가지는 않죠. 혈류순환이 장애가 있는 건 아니죠. 손발도 안 되고 뭐 머리로도 혈액이 잘 안 가고 뭐 모든 거, 그러니까 심장에서 모든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혈관이 막혀 있든 뭐 혈액의 질이 좋지 않든 간에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는데, 특히나 이렇게 강한 힘을 받아야 되는 소화기라든가 강한 힘을 받아야 되는 뭐 심장이라든가 또 혈액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 뇌라든가 이런 데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장애가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장관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혈액의 질이 좋지 않거나 혈관이 노화가 되다 보면 위쪽으로 위에서는 특히나 밥을 먹고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혈액을 많이 갖다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혈류순환 장애로 오는 위기능 장애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혈액의 질이나 뭐 혈관 벽에 문제가 없어도 이제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요, 잘 체해요. 잘 체하고 또 위점막이 손상을 당했을 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벽이 손상을 받았을 때 재생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빈혈 있는 분들 중에 그 빈혈 증상 중에 하나가 잘 체한다. 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빈혈 증상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위장관계의 혈류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위점막에 재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기능, 그러니까 소화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